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비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할까 하다가, 그러면 정말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드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금셰프 베이킹 스튜디오에 김동성 셰프님 모시고 이 자리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랑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금셰프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금동성 셰프입니다. 베이킹 컨설팅을 하고 있고 예비 창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베이커리 기술자분들도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취미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예비 창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엄청 바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제안 드렸는데 선뜻 이렇게 와주셔서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이거 진짜 예전부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어떤 창업을 앞두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셰프님은 의사, 그러니까 저는 약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수강생분들이나 각 예비 창업자분들, 이 베이커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맞게 처방 같은 거나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으세요. 어떤 구체적인 목표랑 스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막연하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한테 어떤 그런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순서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막 피곤하고 혈압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약국을 먼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증상을 얘기를 하죠. 좀 몸이 자주 피곤하고요, 혈압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사가 처방을 해주죠. 그죠? 아로나민 골드를 처방해 주거나 혈압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과연 정확하냐 이거죠. 와서 상담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혈압이 오르는 건 차라리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좀 받아봐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베이커리 창업을 일반적인 창업보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빵도 좀 더 좋아하고 또 내가 빵을 만들어 본 경험도 있으니까 베이커리를 창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셰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닝이 정말 되신 분들이 계신가 반면, 직접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크로와상인데 만들어서 몇 번 배워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맛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라고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도 그분들 역시도 힘든 게 이쪽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트레이닝이 없이 그냥 주변에서 맛있다고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렇게 두서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진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빵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결국 뭐를 하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사 수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장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장사 수완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빵만 배우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춤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거울 보고 연습을 마스터를 했어요. 근데 대중 앞에서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처음에 배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빵을 배워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아카데미에 가서 어떤 셰프님한테 배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따지고, 그래도 내가 장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결심이 먼저 좀 돼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창업을 하시고 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터득해 나가시는 과정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각오를 해도 어려운데, 각오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왔지만 네. 네, 너무 많이 봐왔고 정말 각오가 돼 있어도 힘든 게 진짜 이쪽 창업인 것 같은데 좀 준비는 좀 덜 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의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네. 분들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 사례가 뭐냐 있냐면 믿고 먹는 빵집. 너무 좋아. 이런 성공 사례 너무 좋아해. 네, 어떤 가게를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좀 잘못된 부분인 건 맞지만 빵에 곰팡이가 썰었대요. 근데 그걸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는 천연 재료로 만든 뭐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화학적인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대처를 잘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불은 당연히 해주시고 대처는 잘했지만 그 소비자가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진정성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뭐 곰팡이 그런 부분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맞아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왜 창업할 때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조명 하나, 진짜 쇼케이스의 이 유리 색상 하나, 여러 가지들 진짜 매대의 어떤 뭐 크기라든지 어떻게 진열할 건지 너무 많이 신경 쓰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응대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네. 너무 중요한데 아까 제가 셰프님하고 말씀드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베베스토리 네가 말한 대로 뭐 장사할 준비나 이런 거 안 되는 사람들은 창업하지 말란 얘기냐? 야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죠? 저는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하는 사람인데 제가 설마 그렇게 말씀드렸겠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작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셰프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많은 셰프님들이 너무 좋은 장비를 추천해 주시는 게 아닌가. 또 너무 완벽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해요. 마치 친정아버지가 딸이 시집을 가니까 아파트도 야 애들 가르치려면 이 정도 상권에 들어가야 돼. 또 너 단칸방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전셋집은 그 위에서 들어가 있는 게 좋겠어. 단지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은 뭐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돈을 땡긴단 말이죠. 정말 운 좋은 사람은 아빠, 엄마한테 돈을 땡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이렇게 뭐 리스나 캐피탈을 이용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셰프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어떤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자금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좀 단계를 밟으면서 좀 상담을 해드리는 스타일인데 자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어떤 상담을 오시게 되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여러분 세 가지래요. 메모할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정말 아이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가 나왔던 아이템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할지.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상권에 맞는 세. 내가 이 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월세인지. 가장 중요한 거 방금 말씀하셨던 세 번째가 거기에 맞는 주방 평수에 맞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이 정해지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품을 만들지 생산을 할지 그게 됐을 때 장비를 말씀을 드려요. 아이템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장비 달라질 거고 만들려고 하는 그 수량에 따라서 장비의 그 캐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비는 항상 그 이후에 저는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장비는 당연히 예산이 받쳐진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에서 항상 범위는 올라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범위를 체크한 다음에 상담을 오신 분들에 맞춰서 장비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무조건 비싼 거 좋은 거 알겠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때로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또 가성비를 따지려고 하지만 공간적인 부분에서 또 때로는 좀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좋은 장비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어디 상권에도 좋다. 네. 아니면 뭐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뭐 장사를 하면서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준비해서 이렇게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뻔한 얘기보다는 셰프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창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창업 자체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냥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아이템을 어디 상권에서 할 것인가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무리 좋은 대박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 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에어컨 바람 쉬면서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100점짜리 빵을 만드는 것과 내가 온갖 클레임을 겪어가면서 이 장사를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치킨집 장사를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거 4,000원 벌려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되나?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뭐 상권이 무조건 중요하다. 맞아요. 장사의 세 번째 뭐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도 몫이고 두 번째도 몫이고 세 번째도 몫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는가.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출 40만 원 올리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 빵 40만 원어치 파는데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는데 내가 70만 원, 80만 원짜리 상권 이동해서 나간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을까? 나는 처음에 빵집 오픈하면 남편이랑 친정 엄마랑 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또 4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 빵을 40만 원어치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안 팔려서 버려지는 빵이라든지 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굽다가 실수도 하고 맞아요. 발효하다가도 실수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40만 원 팔려면 50만 원어치 빵 이상을 준비를 해야 40만 원 정도 팔리는 건데 그게 힘들다면은 저는 장사하지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자리에서 40만 원 정도 파는 게 우스울 정도로 내가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상권을 보고 좀 더 완벽한 창업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처음에 이 시장에서 부족함 없이 뭔가를 다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전서부터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제빵소를 쭉 오셔가지고 빵 하시는 분들도 사실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제빵 쪽에 오셔서 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어떤 장비를 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빨리 못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김치찌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김치찌개, 정말 누가 먹어도 맛있는 김치찌개가 저는 특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저는 그 김치찌개를 진짜 누가 먹더라도 맛있는데 특별함은 어디서 오냐면 매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렇게 좀 특별함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없는 빵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세상에 없는 빵이라 그냥 요새는 시대가 개성 있는 빵집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본인의 개성이 묻어났다면 그게 세상에 없는 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요소에서 시너지만 있다면 개성이 있는 세상에 없는 빵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을 제일 먼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드 계열 전문점을 하는데 특별한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특별함은 저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드 계열에서도 내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만약에 치아바타다. 그럼 치아바타를 가장 내가 나답게 구울 수 있는 장비가 뭔지. 난 무조건 치아바타 해야 되니까 외국산 수입 데코브를 사야 돼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뭐 이럴 수 있죠. 아카데미를 만약에 셰프님 쪽에서 배웠는데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만약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레스에 나왔던 어떤 상품성 셰프님이 하시는 그런 세미나에 같이 따라가서 고기는 장비는 오븐이 국산이었는데 셰프님이 거기서 빵을 구우셨는데 내가 원했던 퀄리티다. 뭔가 어떤 이런 경험들도 너무 중요한데 약간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장비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서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무조건 뭐 좋아서 나쁠 건 없는데 그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없으면 월세만 내면 되잖아요. 월세랑 관리비랑 이런 것만 내면 되는데 그런 비싼 장비들을 사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오픈해서 막 300, 400 가져가시는 분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200도 못 가져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캐피탈이나 대출이자로 나간다라면 저는 올바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타협이 아니라 저는 좀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아까 저희 촬영하기 전에 셰프님께서도 저랑 막 장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탐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상 내가 딱 저질러 놓고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이만큼 살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를 줄여서 가는 건 사실 저는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 약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환자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환자고 셰프님 찾아왔어요. 셰프님 저 빵집 하고 싶은데 한 50평이고요. 장비 뭐 쓰면 좋아요? 당연히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있겠죠. 근데 제가 셰프님 저는 창업을 할 때 창업 준비자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저는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춰서. 네. 그리고 제가 하루 정도는 제가 주력으로 만들 수 있는 빵을 스튜디오에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80점짜리 빵을 만들어서 90점, 100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스튜디오에서 하루 정도는 얼만큼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지 해봤더니 진짜 빵을 50만 원씩 만드는 게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뭔가 그런 과정들이 스튜디오에서 먼저 이루어지시고 저희 약사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이런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지르텍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르텍 물론 좋은데 지르텍이랑 똑같은 성능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나온 약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쌉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또 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같이 드시는 약들이 있나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예를 들어서 우녹스 컨벡션 오븐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배치를 해드리겠다. 제가 전에 카페를 했는데 직냉식 냉장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뭔가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단순히 삼성이 좋아요, 애플이 좋아요 이런 논리랑 어디가 제일 싸게 파는지 사실 그런 거는 창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장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싸게 사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실제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제 스튜디오에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가게 창업하기 전에 아직 장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닝을 혼자서 직접 반죽부터 굽기까지 하고 있으세요. 일주일 내내. 그럼 롤플레잉을 지금 직접 자기가 좀 해보고 있는 거네요? 배우신 거를 토대로 하고 계신데 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품군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나의 능력도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하면서 뒤돌아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장비는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인드로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마지막 사례를 또 예를 들면 전라도 쪽에 저희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가게가 버터 관련된 상호명이고 가게 그 브랜딩이 크로아상 모양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딱 본인이 크로아상을 배워서 판매를 하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나눠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자라고 해서 가게 상호명도 그렇게 하고 모양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게 안에서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얼마 안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권은 쌀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더니 그게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 1시간 동안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솔드아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거기는 크루아상 기계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루아상 브랜딩을 다 해놨지만
손님들이 찾는 거는 퀄리티가 안 좋은 크루아상이 아니고 퀄리티가 좋은 셀빵들이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단지 좋아한다고 오픈을 했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땐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제품들도 한번 시도를 해서 그게 또 빵 터진다면은 가게 창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이 파이로라 관련돼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드리는데 아마 저랑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맞아 그랬어라고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파이로라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패스 추리가 전체적인 비중의 절반을 넘는 경우들이 아니라 패스 추리도 했으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진짜 많으세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셰프님 말씀해 주셨던 경우를 저희 같은 약사들은 어떻게 드리냐면 파이로라를 일단 도면에 그려드려요. 그려드리고 처음에는 판생지를 받게끔 유도를 해드려요. 아니면 완생지에 대한 패스 추리를 받으셔서 시장을 먼저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을 좀 봐서 사람들이 수요가 패스 추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패스 추리를 만들어도 우리가 왜 상권 자체가 쌀빵을 좋아하는 상권이 있고 또 패스트리를 좋아하는 상권이 있고 그러니까 주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대박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기계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쪽의 상권을 보고 넣어드리고 만약에 진짜 괜찮은 완생지 패스트리가 요즘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금액적인 마진 안 먹고 그냥 팔아보는 거예요. 좋은 가격에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면 차라리 저는 그럴 때는 매장을 먼저 알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매장이 먼저 알려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파이로라가 적게는 뭐 4,5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진짜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빵집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한 순수하게 모으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나게 큰 거라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파이로라에 대한 공간 구성을 해드리고 차라리 나중에 조금 넣어드리는 그런 걸 보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서 최근 이쪽 업계는 정말 묵묵하게 본인이 정말 멋있고 세련되게 상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크루아상이라고 봤을 때 상권이 아닌데도 정말 외지인데 손님이 워크인도 없는데 묵묵하게 정말 세련되게 해서 인스타 홍보를 하셔가지고 오픈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뒤늦게 알려져 갖고 뒤늦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꽤 많다 보니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이 있다면 밀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맨날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셔서 롱런 하실 수 있게끔 좋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기법들도 익히시고 제품도 깔아보고 그걸 홍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최근 시장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은 인스타나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외진 곳이라도 유명하다고 하면은 남들이 이제 맛있다고 하면은 좀 한 번쯤은 찾아가는 시스템이라 처음부터 빵 터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괜찮아. 난 이 정도 세도 감당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 기술은 한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기술이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디벨롭 할 거야 라고 하면 좀 연습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완성도 높은 제품만 깔고 판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즉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셰프님들이시겠죠.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셰프님하고 이렇게 열린 상태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인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의 뜻이 있는 분인데 무명 생활을 하더라도 난 언젠가는 유명해질 거야. 내 연기는 진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뒤늦게 맞아요. 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러신 분들 많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나한테 확신이 없을 때 또 제가 제안 드렸던 방식대로 가셔도 좋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확신이 있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내가 좀 창업하실 때 그렇게 장비를 갖추시는 게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셰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얼마 전에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던 분께서 그 샤워도 미국에서 네네 이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샤워도를 이제 취미 삼아 기억나요. 그때 하셔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오픈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픈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할 수 있으신 게 샤워도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상권에서 아직 더디지만 내가 좋아하는 샤워도 내가 누군가 줬을 때 그분들이 좋아해 줬던 이 샤워도를 판매하려고 지금 오픈을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분이 아마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약간 말이 좀 트여서 셰프님하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정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사실 저는 한 절반도 다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만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시간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이라는 그 파트로 또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그 금셰프님이랑 저랑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진정성 좀 느껴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장사를 시작하면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베스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